윤석열, 이제 그 종말이 너무나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할까요? 천금 같은 시간을 날려보낸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혼쭐이 나면서 이번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동훈 처장이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영장 청구는 공수처의 권한일지 모르지만 영장이 발부되고 나면 더 이상 권한이 아닙니다. 의무가 주어집니다. 체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 나와서 조사 받으라는 것도 있지만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언제든지 재범의 위험이 있으니 체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방기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치주의를,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추위에도 거리에 나와 외치는 국민들의 외침을 잘 들어야 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여러분께 이번에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상품이죠. 모듬 닭꼬치.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네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닭꼬치 이렇게 좋아하시는 줄 몰랐어요.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아주 유명한 프랜차이즈에 직접 납품하는 회사의 제품이라서 그런지 맛도 좋고 구성이 아주 다양해요. 다리살, 목살, 파닭, 염통, 똥집 이걸 10개가 들어있는데 이걸 또 1+1으로 모두 20개를 보내드리는데 23,900원에 무료 배송, 가성비도 좋습니다. 소스가 들어있거든요. 기호에 맞게 소스를 발라서 구워 드시면 참 맛이 있다고 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슬기로운 소비 생활하시면서 닭꼬치 드시면서 같이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뒤에 있는 그림이 잘 안 보이죠. 요즘에 저런 모습이 많이 있다고 만평이 하나 올라왔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신인규 대표님? 이제 방에 누워서 예. 주무시기 직전 같은데 잡혀갔나? 저희 예. 윤석열 요즘 저러느라고 잠 못 말하는 자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그 속보를 검색하는 이제 그런 습관들이 예. 아마 다 걸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워서 휴대폰 보면서 예. 잠자기 전에 한번 보고 일어나서 한번 보고 저런 분도 계시고 빨리 체포하라고 이 추운 날씨에 거리에 나와서 또 외치는 분도 계시고 모두가 한 마음입니다.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 국회에 나와서 아주 혼쭐이 났지요. 혼나서 싸지요. 의지도 없고. 오동훈 공수처장은 보면 말은 그럴듯해요. 뭐 국회의원들이 막 혼내면 예 뭐 원칙대로 합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뭐 하는 거 보면 시원치 않고. 이번에 이제 경찰이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기다려 볼 텐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장 집행을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그렇게 힘들게 쳐들어갔는데 허탕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왜? 윤석열이 그 소굴을 벌써 빠져나왔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심 때문입니다. 안규백 내란조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그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도 지난번에 좀 걱정을 했는데 아침 방송에서 했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제보를 좀. 네,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뭐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서 제3의 장소에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근데 아마 경찰에서도 그런 비슷한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들은 바가 있어요. 아, 네. 이미 한남동 그 관저에 있으면은 굳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공수처장님 말씀이나 경찰 그 브리핑을 들어보면은 제3의 장소를 피신하지 않았냐. 이게 사실 이게 잡범도 이런 잡범이 아닙니다, 이게. 도피했을 가능성.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도 국회의원의 질의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미 변호사님 도망갔다면 잡으러 가도 허탕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장소에 없을 가능성이 지금 계속 보도 등을 통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제도 현안 질의에서 공수처장이 그런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취지로 좀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관사 뒤쪽으로 차량 2대가 예. 뭐 특정 아주 고급 차량이 가는 걸 뭐 봤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움직일 때 2대의 차량으로 왜냐면 어디에 탔는지 정확하게 좀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벤츠 마이바흐였었는데 예. 저건 대통령 아니면 탈 수 없는 차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 관저에서 빠져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엔 누가 탔을 것인가라고 짚히는 사람은 사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아니면 사실 다른 사람이 이런 그것도 방탄 차량에 탄다는 거는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원래 피해자한테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면요. 이런 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도망가고 증거 인멸하고 다 파쇄하고 없애고 말 맞추고. 근데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잡범들이 하는 거죠. 지금 안규백 의원 말대로.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지금 직무집행이 정지돼서 그렇지 대통령인데 이런 행태를 보입니까? 부끄러움조차 없다.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라고는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전 윤석열 대통령한테 과부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도망까지 쳤다면 그런 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윤석열 이자가 얼마나 저질인지 참 기본이 안 돼 있는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신인규 대표님 만약에 도망갔다면 그건 정말 나 스스로 양아치라고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받고 있는 내란 혐의에 더해서 사실 경호처를 동원해가지고 다 범법자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경호처 직원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의 주체가 되고 윤석열은 그걸 교사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사죄가 또 성립을 검토해 봐야 되고 이제 만약에 윤석열이의 도피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도피 얘기가 나온다면요. 경호처는 이거 범인 도피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서 지금 다 호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범인을 도피시키고 은닉하는 그 범죄 행위까지 국가기관이 동원돼서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 이거 정말 믿기 어려운 가능성이지만은 저는 다 열어놓고 윤석열의 근본 자체가 저러고도 남을 정말 잡범 이하의 인식과 수준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되고요. 만약에 도망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명수배를 통해서 누구라도 잡을 수 있게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 있든지 간에 저는 윤석열의 그 꼬리가 밟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저는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고 가장 중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정말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 윤석열이 처벌에 대해 가지고 아마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참담합니다. 정말. 근데 신은규 대표님 경찰도 정보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의 동선 같은 거 파악을 하고 있었을 거고 만약에 지금 소구를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소구를 옮겼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도주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체포영장을 또 연장을 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주의 우려가 아니라 도주죠. 예. 그러니까 도주를 한 예.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구속영장을 통해서 또 구인장 발부 받아서 다 끌고 와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뭐 지금 저 한남동 저 소굴에서는 이제 공성전 벌이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까도 보니까 경호 차량 다 동원해가지고 다 그거 우리 공적인 업무에 쓰라고 놓은 그 공용 물품들인데 다 그 차벽 세워가지고 지금 뭐 앞에 문을 막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는 도망을 갔다면 그때부터는 뭐 2판 4판 이제는 뭐 윤석열 신병 확보에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서 무조건 잡아오고 저는 법이 정한 가장 엄벌에 처하는 과정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장미 변호사님, 이번에 영장 발부 받은 거 지난번에는 일주일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한이. 그런데 이번에는 연장했다라고만 밝히고 네. 언제까지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 딱 이렇게 정해진 것을 알게 되면 맞습니다. 경호처라든지 이런 데서 대비하는 거 이런 걸 염려한 거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일주일 단위로 영장의 기간이 나오는데 그게 형사소송 규칙을 보더라도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이제 일주일이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광경이 펼쳐졌냐. 저희가 형사사건 해도요. 저희 의뢰인이 체포영장 발부됐는지 그 시점에 몰라요. 왜냐하면 수사는 밀행성이 아주 대원칙이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언론 주목도가 높으니까 소환을 지금 공식적으로 몇 번을 요청을 했네. 2번이니 3번이네. 3번 했으니까 영장 발부. 영장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언제 가냐. 이게 다 오픈됐던 거예요. 누구 좋은 일을 하는 겁니까? 이거 윤석열 씨 좋은 일. 결과적으로는 시키는 셈이거든요. 공수처에서도 그 전날 단행하러 가기 전날 기자들이랑 밥 먹으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보도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편하게 식사하시라. 그러면 시점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알려주는 꼴이에요. 그게 다 정보보고로 가고 기사화되고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돼 있는데 이렇게 만천하에 오픈하는 게 그게 수사의 밀행성 원칙이 지켜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최소한 함구할 건 함구해야죠. 알 권리를 위해서 알릴 건 알리더라도.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나왔는지 아니면 그게 10일인지 15일인지 2주인지는 지금 함구하고 있어서 불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격적인 단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연장해서 재청구까지 했으면요. 그건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영장 집행 단행에 대해서. 그걸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지금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성공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수처의 존망과 관련돼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옛날 말로는 뭐 주랭랑 치다 예. 도망간다 이런 말을 쓰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이제 허겁지겁 도망간다 그래서 빤스런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냥 옷도 못 챙기고 도망갔다. 그래서 빤스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국의 대통령의 현재 신분은 유지되지 않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 전이기 때문에 파면 결정 전이니까 아직 신분은 유지되는 자인데 수사를 회피하고 수사를 그 경호처를 통해서 막고 체포를 막고 그러다가 이제 도망까지 갔다. 그럼 윤석열은 자범 이하의 빤스런을 지금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외신에다 탈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국경은 어디로 가며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한남동 공관 저 앞에 와서 태극기 들고 소리를 지르는 그분들조차도 상당히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라는 상당히 심각한 회의감을 전 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은요. 한번 이 부분은 빠르게 경찰이 저는 파악을 해서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 빨리 알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뭐 철두철미 준비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 공수처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작전을 할 때는 기습이 제일 최고의 전략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공수처장이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도상훈련도 하고 연구도 하고 첩보도 입수하고 이렇게 딱 짜놨다가 영장을 딱 청구해서 발부가 되면 발부되자마자 그냥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올 줄 몰랐다. 뭐 이런 정도로 좀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지금 피해자한테 시간 벌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습적으로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내빼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들리고 어떻게든 버티고 경호처를 불법 속에 가담시키면서까지 자기 자리 보전을 하고 어떻게든 안 잡혀가려고 안간힘을 쓸 때는요. 공권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이거 제대로 못하면요. 적시에 못하면요. 이거 전국의 자범들, 전국의 범죄자들이 알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도 사람 사가지고 철옹성을 쌓고 성벽을 쌓아가지고 안 잡혀가야지. 라고 할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윤석열은 되고 나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을 때 뭐라고 할 겁니까? 지금 그래서 드론 띄워서 어떻게 되는지 현황 파악하고 인적, 물적 장비. 왜냐면 경호처는 한 500명 인력 있다고 하잖아요. 2,000명이든 3,000명이든 어쨌든 다 가동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호처장 얼마나
지금 망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케이블 타이를 샀다라는 그런 제보들, 그리고 지금 흔들린다는 제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법 처리 받으면 되니까 우리는 사병이 아니다? 아니요. 이런 거는 윤석열 개인의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걸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를 손 놓고 있어서 또 실패한다? 아니요. 모든 가동 장비는 다 가져가야 됩니다.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비겁한 변명은 더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내란을 진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누군가 진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나가던 강도가 칼 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유혈 사태 우려되니까 강도 칼 있으면 안 뺐습니까? 그 조폭들이 100명 우르르 강목 들고 다니면서 야구방망이로 사람들을 때리고 다닌다면 그 조폭들 100명이 야구바따 들고 있고 유혈 사태가 우려되면은 그 체포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경호처에 대해서도 묻고 싶은 거예요. 경호처가 실탄을 갖고 있고 어떤 유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유혈 사태는 당연히 막아야죠. 그건 당일론이고 현실적으로 그럼 집행 안 하냐는 겁니다. 하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관대하게 시간을 벌어주고 왜 아무 일도 안 하죠? 그러니까 저는 불이 나면 소방관 분들도 당연히 우리 소방관 분들의 생명을 1순위로 해서 우리가 불 끌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순직하신 분들도 덜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위험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나서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유혈 사태를 방지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 것이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나 뭐 경찰의 입장은 좀 강경하다고는 합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영장을 재청구해가지고 한번 실패한 이후에 또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일도 안 한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도피설 나오고 있고요. 정말 한심합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만약에 제대로 일을 한다면 영장 청구하고 뭐 그동안은 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경호처에서 이렇게 꽉 막고 있으니까 경호처장, 차장 출석 요구만 계속 할 게 아니라 그 자들도 잡아들여야 당연하죠. 뭘 좀 정리를 해놓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안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무슨 유혈 사태 운운하면서 5시간 뭐 구경 갔습니까? 관저에? 구경 갔다가 그냥 내려와서 자기들끼리 아마 해단식 한다면 해산한다면서 그냥 콩나물국밥 먹고 헤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공권력이 이렇게 합니까? 경호처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특사경, 그러니까 경호처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경찰 체포 인력이 진입을 시도하면 이 특사경을 통해서 체포한다는 거예요. 체포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체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경호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특사경이 체포할 수 있는 건 상대방이 당연하지만 불법을 저질렀을 때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불법이라고 합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만에 하나. 그래서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사법 절차. 그래서 체포영장 내가 이거 너무 부당해서 나 다투고 싶다. 그럼 체포 적부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48시간 안에 거의 대부분 영장 청구하니까 그 절차 안에서 판사님 제가 지금 인신이 구속된 채로 수사를 받을 그런 법리적인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요. 이러저러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러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절차에도 없는 걸 만들어내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 저는 대단히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 율사 출신 의원들 많죠. 몰라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 생각하지 않아요. 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법률 절차가 어색하고 낯선 분들한테 호도하는 거예요. 마치 본인들이 맞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겁니다.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공수처도 현행범들입니다.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폭행, 협박으로 막아섰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행범 체포 이미 못했으면 아 변호인 선임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아니요. 지금 그렇게 모든 걸 다 인내하고 참으면서 기다릴 상황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외 신인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묻고 있습니다. 아니 왜 법원이 발부했는데 집행을 못하지? 대한민국 공권력은 이거 나라 망신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후과를 치러야 돼요. 사업할 때, 정치할 때, 외교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렇게 안이한 자세로 하고 있습니까? 경호처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 속을 앞으로 모여들고 또 극우 세력들이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정신이 이상해질 대로 이상해진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제일 이상해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조배숙 의원인데요. 국민 저항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 헌법을 위반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떤 국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조배숙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인터넷 공간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5.18이 별거냐? 무기고를 털고 장갑차를 몰자. 이런 망언까지 나옵니다. 이게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조배숙 의원도 뭐 의원이란 말 붙이기도 싫지만은요. 그 법률가 출신이고 저런 식의 저항권을 운운하는데 헌법을 어길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 그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하는 거지, 내란범을 옹호하는 논리로 저항권을 운운한다? 저는 진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 정신 나가고 미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미쳤다고밖에는 설명할 용어가 생각이 안 나고요. 그 조배숙도 미친 거죠. 법대 나온 거 아니에요? 법대 그러니까 나왔죠. 법대 할아버지를 낳았어도 그냥 미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의학의 관점, 그러니까 사회과학과 이 사회적인 어떤 규범적 약속을 가지고 저자의 발언을 이야기하는 거는 무의미하고, 저는 그냥 미쳤다, 의학적인 그 영역으로 좀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저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주장만을 이치에 안 맞게 하는 걸 선전선동이라고 하죠. 저렇게 해서 본인들을 지지한다라고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더 부추기고 이론적 근거를 대겠다라는 정말 괴벨스 같은 저런 선전선동 정치를 하고 있는데, 조배숙 씨는 정말 천벌받을 겁니다. 저렇게 가가지고 천벌받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단언컨대 이 내란을 진압하는 범위에는 윤석열, 김건희만 있지 않습니다. 조배숙까지도 처리하는 게 내란의 진압입니다. 저런 자들을 당연히 공적인 영역에서 영구 추방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저 발언에 대해서 형사 법률적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란의 진압입니다. 그 진압까지 가야 됩니다. 저거야말로 선전선동 아닙니까? 완전 선전선동이죠. 거미줄 최정아 님이요. 명품 매장 뒤지면 됩니다. 김건희는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윤석열 잡으려면 술통을 뒤져야 되나요? 어떻게 이제 체포를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언제쯤 할지, 어떻게 할지, 이번에는 제대로 끄집어낼 수 있을지 국민들이 그 걱정 때문에 지금 잠을 못 이룹니다. 장미 변호사님, 혹시 언제쯤 집행 예상하십니까? 지금 뭐 나오는 얘기로는 오늘이 벌써 수요일 8일인데요. 어제 발부됐잖아요. 예, 어제 저녁 때 오후 한 7시 반쯤에 이제 재청구가 돼서 재발부가 됐는데,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고, 다만 지금 뭐 10일은 넘어가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하나 고무적인 거는 전에 집행받았던 그러니까 발부받았던 영장에는, 원래 이런 체포영장은 일몰 후 일출 전에는 이 집행을 못하게 돼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그런데 그 영장은 그걸 예외로 한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해 뜨기 전에 6시 조금 넘어서 공수처가 막 이동하고 그랬는데, 그 동선이 다 밟히고 또 인근에 무슨 뭐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다 해가지고 지체되고 실시간으로 하면서 도주하고 다 이렇게 준비할 시간을 벌어줬던 건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영장 집행. 정말 이 시간적 제약이 이번에 재발부된 데에도 있다면, 이거는 불시에 자정이든 새벽 한 2, 3시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시민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더라고요. 그 인근에 국민의힘 분들이 그래요. 자기네들 지지층이라고 하지만 현장 나가서 그 보면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조마조마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대단히 격앙돼 있어요. 시민들이 다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시에 가장 그 여파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거기가 얼마나 복잡한 도로입니까? 그러니까 남산으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이 공간이 좀 뒤로 빠져 있어서 그렇지, 그 진입로는 사실상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을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 걸 엄중하게 새긴다면 불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때 대단원의 인력을 다 동원해서
꼭 이번에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장 전담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부기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일출 일몰 집행 금지 조항이 들어있는 겁니까? 예, 이번에 처음에 그때 그 판사, 왜냐면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전담을 하는 그 한 명의 판사가 예. 그거를 허가를 내줬다라고,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게 안 되는데 그게 내줬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예. 아, 그러니까 그 110조가 111조, 110조가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 거군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111조는 그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대상 물, 그러니까 이게 군사시설이고 보안시설인데 뭐 아무거나 빼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책임자의 승인하에 하라는 건데 판사가 고민한 거예요. 왜냐면 그 주석서를 보면 이게 저항할 게 그리고 승인하지 않을 게 너무 명백하면 기각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 케이스에 해당하나?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어떤 그 또 조항이 있냐면 이거는 압수물을 이제 가져올 때고요. 사람을 이 인신을 확보할 때는 심지어 수색영장은 잘 밟지 않아요. 체포영장. 이 사람이 어디가 있는 줄 알고 그 장소를 특정해가지고 거기 없으면 어쩌려고 그냥 체포영장, 이 사람을 잡아오는 절차에는 별도의 수색영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절차는 윤석열 수사와 관련한 어떤 기록이나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그 자체를 데려오는 거니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책임자 승인이 가는 그 조항은 아니네. 해석을 달아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다퉜잖아요. 판사 앞에서 그 주장을 했으니까 판사가 가르마를 타준 거예요. 일반 피해자들은 그 절차 안에 참가도 못합니다. 아까처럼 밀행성 원칙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단 걸 놓고 판사를 공격합니까? 사법부를 폄훼하면서 법 위에 있니 없니, 입법권을 자기가 창출을 했니 안 했니 알면서 이럽니까? 진짜 국민의힘은요.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과 그 윤곽근이라는 변호인하고 뭐 석동현 그리고 뭐 국민의힘의 수많은 그 검사 출신들 의원들 있잖아요. 이자들이 다 법을 배웠다라고 하고 실제로도 공권력을 집행을 했던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정말 나쁘다라는 말로도 너무 부족해서 정말 사악하고요. 아무 말이나 지금 다 주장을 하니까 판사 입장에서도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 조항 아니다라고 미리 써준 겁니다. 근데 또 그걸 가지고 이례적이니까 무슨 뭐 또 판사가 뭐 민주당하고 유착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또 색깔론 비슷하게 또 나오던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법 위에 있는 검사들이죠. 법 위에 검사들이고 한평생을 지 멋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란도 일으키고 그 내란 DNA를 다 공유하는 자들 같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인생을 내란처럼 살고 있는데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 주권의 이름으로 다 일소해야 되고 전 진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저 따위 주장을 못하도록 저는 일벌백계 법의 무서움을 저는 반드시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은규 대표님은 언제쯤 집행할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어제도 영장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뭐 오동훈 처장이 국회 나와가지고 뭐 태도가 바뀌었고 뭐 사과를 하니까 뭐 믿어보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오동훈 처장 신뢰 안 합니다. 전 뭘 가지고 신뢰합니까? 사람이 변하나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오동훈은 오동훈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동훈 이름도 오공문으로 바꾸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문만 보낸 거예요. 5번. 오공문입니다. 그래서 오동훈 처장은 저 자리에 사실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을 윤석열이가 갖다가 임명을 해놓은 데에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도 영장을 발부받고 공권력을 일부러 고의로 패배시키는 저런 아주 악랄한 짓을 한 저 공수처장이라는 자가 과연 영장을 집행하겠느냐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고 오동훈 처장이 본인의 말 이번에 어제 국회 나와서 했던 자신의 말을 진실로 입증하려면 오늘 아침부터는 집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오리무중이고 뭐하고 있는지 뭐하고 자빠져 있는지를 모르겠기 때문에 저는 뭐 기대가 없다.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더 분노하시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데이지 님이요. 고양이 뉴스 새 영상 방금 떴어요. 이렇게 제보를 해 주셨는데요. 1월 2일 한남동 관저에서 흰색 승합차가 5번 넘게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고 합니다. 영상을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집행이 임박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하면 안 되죠. 뭐 순순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어떤 자입니까?
지 한 목숨 살기 위해서 저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데 순순히 나올 잡니까? 아무리 순진해도 그거는 순진한 게 아니고 모자란 겁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죠. 이제 경찰이 많이 해봤으니까. 어제 김병주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선무방송 같은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성기를 단 차량 같은 것을 동원해서 계속 제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공무원들은 연금도 못 받고 막 이런 것들 압박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죠. 이런 것도 좀 같이 하고 헬기를 투입해서 뭐 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고 이건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김병주 의원께서 그 얘기했던 부분 한번 들어보죠. 마이크로 큰 마이크를 갖고 가서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법을 어기는 뭐 것이다. 법을 어기고 특히 공무원들이잖아요. 경호원들은 그럼 여러분들이 연금도 못 받는다. 그렇죠. 좀 그걸 환기시켜주고. 그런 것도 예. 환기시키고 예.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의지가 약해지잖아요. 그런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저런 작전을 하려면은 그 본대가 들어갈 때 큰 스피커 차량을 같이 들어가서 크게 이렇게 스피커로 하고 그 심리전이잖아요. 예. 계속 공무집행 방해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이런 뭐다 방송해주고 그 뒤에는 넷가차 같은 게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버스 같은 거 끄집어내야 차별을 그걸 되니까. 드러내는 예. 거죠. 드러내고 그 뒤에 버스 같은 게 가서 체포하는 인원들 바로바로 버스에 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응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대응을 못 유지하고 간 거죠. 바로 그렇죠. 저렇게 해야 정리가 되지요. 나오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확성기 아니까 어저께 제가 한번 흉내를 내봤더니 그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 그런 것들 많이 있었어요. 너희들은 들어라. 너희들은 완전 포위되어 버렸다. 싸게 손 들고 나와버려. 뭐 이렇게 좀 잘하시는데요. 제대로 좀 해야죠. 미나님께서 뒷사진 좀 바꿔주세요. 토 나와요. 예, 왼쪽에 그놈들 보여가지고 좀 불편하셨죠? 바꿔드렸습니다. 저도 좀 보기 불편했습니다. 고양이 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고양이 뉴스가 어제 오후? 1월 2일 날 오후 6시 20분쯤에 지난번에도 고양이 뉴스에서 차가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김건희로 보이는 패딩 입은 여자가 개 산책하는 거 이런 거를 망원 렌즈로 찍었는데 지금 1월 2일 날 오후에 승합차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장면. 근데 계속 지금 왼쪽인가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저쪽으로 뭔가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 예, 한번 보실까요? 아까 어떤 분이 유튜브 점괘를 봤다고 하는 분도 계시던데 유튜브 점괘도 있나요? 지금 고양이 뉴스는 계속 저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이바흐 차량이 그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게 어제 김병주 의원께 물어보니까 합참의장 공간이 이렇게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야기가 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뭔가가 막 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윤석열 씨는 그러니까 전내 대통령의 그 초식을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보고 예.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이거 우리나라 국가 유동성이 너무 크니까 빨리빨리 이거 해다오라고 오히려 요구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중에 헌재 결정문에는 이거 헌법 수호의 의지가 이 사람 없다라고 한 그 직후에는 어쨌든 나갔어요. 이 영장이든 수사기관의 소환이든 다 응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통상의 것들을 다 벗어났다고 봐야 돼요. 보수 가치를 오히려 담지하기는커녕 다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순응하고 삼권 분립에 대한 예우 거의 그냥 던져버린 거죠.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아니까요. 지금 내가 잡혀 들어가면 나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라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아마 정말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죠. 이 프로세스가 다 그렇습니다. 체포영장 돼가지고 영장 발부 이후에 영장 쳐가지고 되면은 구속 기소된 다음에 집행유예 나올겠습니까? 이 건이요.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 법정형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사면복권이 될 사안입니까?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지 간에 그 공포와 두려움 어떻게 타개하고 있느냐. 대한민국은 망가지든 말든 국격이야 나락으로 가든 말든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럼 지금 점점 포위망은 좁혀옵니다. 경호처는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연금 다 박탈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윤석열 개인을 지킬 동의인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뭘 믿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킵니까? 그러면 본인이 제일 무서울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지난 초식은 다 벗어나는 사람인데 뭘 할까?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택지도 저는 당연하지만 닫아놓고 시나리오를 가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수처가 현장에 갔는데 관저에 없다. 김건희랑 윤석열 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그러면 샅샅이 뒤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가 뒤에는 다소 좀 폐쇄적인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이래서 갈 수 있는 데가 좀 특정되잖아요. 지금 차량을 통해 가지고 고양이 뉴스 등을 통해서 합창의장 공간에 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수색해서 하십시오. 인신을 구금하는 데 있어서 별도 수색영장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잡아들이십시오. 만약에 집행을 하러 들어갔는데 윤석열이 도피하고 없다. 그러면 아마 공수처 욕을 따블러 먹을 겁니다. 결국에는 도피할 시간을 다 준 셈이 되니까요. 저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저 경호처의 차벽이거든요. 네. 저는 저게 지금 이 시간입니다. 어제가 아니고 이 시간에도 저러고 있는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저거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전 딱 직관적으로 드는 게 뭐냐면요. 저거야말로 내란 아닙니까? 아니 경호처가 왜 지금 경호처에서 쓰는 저런 물건들, 뭐 예를 들면 자동차든 버스든 간에 그 물건들을 왜 저렇게 지금 입구에다가 왜 막아놓죠? 너무 비정상적인 장면이잖아요. 저게 지금 전 세계로도 지금 다 동시간 송출이 되고 있는데 저게 바로 지금 내란인 겁니다. 아니 저게 내란이 아니면 뭐가 내란입니까? 즉 경호처 직원들이 왜 저러고 있죠? 윤석열 내란 수계를 지키려고 저러고 있으니까 저게 내란인 겁니다. 근데 전 더 기가 찬 게 저 내란을 왜 진압을 안 하죠?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이한테 도망갈 기회를 주고 많이 도망갔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대한민국의 내란을 눈앞에 보면서도 이걸 진압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나라는 그 걱정이 제가 앞서는 겁니다. 그 걱정이. 저걸 그림을 보면서 저걸 어떻게 설명하니까 직관적으로 저게 내란이지 왜 경호처가 버스를 저렇게 막고 있습니까? 왜? 그게 철조망까지 또 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내란입니다. 철조망 치는 게. 그걸 왜 놔주죠? 이번에는 정말 한번 제대로 하는 거 보여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어동훈 공수처장은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이유도 없고요. 공수처도 해체해야 됩니다. 어제 국회에서 아주 혼쭐을 냈는데 참 오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바보같이 합니까? 어제 박은정 의원이 아주 혼을 내던데 잠깐 보시죠. 현장에서 나올 때 공수처의 공식 입장은 화기를 휴대한 경호처 직원으로 인한 안전의 우려 때문에 철수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화기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셔야 국민들이 납득을 해요. 5시간 만에 나온 게 뭡니까? 점심 먹으러 나왔습니까? 뭐 여러 종류의 그 화기고 지금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 제가 그 화면으로 그 보기에는 장갑차 유사의 차량도 있었고 저희들 지금 아무 차량도 가지고 진입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 집행을 강행하는데 여러 가지 애를 먹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떤 제보와 어떤 현장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화기로 인한 안전사고,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경호처 직원이
지금 제보를 했어요. 발포를 해도 된다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발언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당시에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까? 어쨌든 그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고 자칫 그 충돌로 인해 가지고 그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뭔가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그 수사하는 걸 넘어서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그 더욱 집행해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참 아유 답답해. 오동훈 공수처장의 판사 출신이죠. 예.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는 해봤어도 한 번도 집행은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피의자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인데 그자를 체포하러 간다면 나는 영장 집행을 안 해봐서 모르니 영장 집행을 해본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또 경찰도 같이 불러서 회의도 하고 공조본을 꾸렸으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뭔가? 뭐 이런 훈련이라도 해보고 그리고 파악을 하고 지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경호처가 막아선다. 그러면 본인이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일부러 딱 그때는 뭐 마치 자신 있는 것처럼 기자들한테 미리 나 오늘 이 한마디 할게요. 그래가지고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유를 될 수 있음을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세요. 뭐 이런 것을 보여줘야지. 저런 자가 말이죠. 무슨 수사를 합니까? 수사를. 저는 지금 오동훈 처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자는 국가를 향한 애정이나 국가를 향한 충성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리에 대한 욕심은 또 많구나. 그러니까 실력도 안 되는 놈이 욕심은 또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앉아가지고 뭐 저 얘기 저거 자막 읽어봐도 뭐 하나만 한 얘기만 계속 그냥 어가 제일 많아요. 예, 말만 삥삥삥삥 돌리면서 말장난하는 거거든요. 말장난. 저는 정말 오동훈 같은 저런 기회주의적 보신형 공무원 정말 대한민국의 암덩어리 같은 자라고 저는 확정 짓고요. 오동훈 씨는 빨리 그냥 집에 갈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오동훈 씨도 이거 사법 처리 대상으로 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쯤 되면. 전 내란의 상당 부분 저는 많은 부분을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공수처장이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까? 전 열어놓고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동훈까지도. 제정신입니까 지금? 하여튼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말 장미 변호사님 이번에 실패하면 공수처 해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수처 현 조직원들이 없애는 거예요. 이 정도는요. 이렇게 수사하면 수사기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졌습니까? 사실 검찰 뒤에서 웃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검찰 개혁도 저는 속도를 더디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수사 기소는 독립하도록 하는 게 맞아요. 그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태동한 겁니다. 검찰이 자기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엄호하고 비호하고 이 정권 들어서는 김건희를 수사를 못해서 안달이 나고 그래서 공수처가 보완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공수처 반성하십시오. 그 엄중한 의미를 새긴다면 수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실력은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게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야, 윤석열 대통령 수사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갖고 와. 그래서 검찰이 보냈어요. 검찰이랑 신랑이 하다가 받고서는 그렇게 떵떵 큰 소리 치더니 체포영장 집행을 내란 수계에 대해서 못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공수처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입니다. 이건 단순히 공수처의 죽음의 문제도 아니에요. 국민들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마음이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이 상황을 제발 좀 종결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공수처 할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경찰로 넘겨야 되고요. 할 자신이 있으면 끝까지 정말 사직생의 각오로 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저는요, 내란 수계를 근접 경호하고 있는 박종준이나 김성훈 같은 놈들이나 아까 조배숙 같은 그 저항권 운운하는 거의 제가 아까 미쳤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미친 자나 저 오동훈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박종준, 조배숙, 오동훈의 공통점을 알 것 같아요.
국민에 대한 충성은 없고 윤석열에 대한 충성을 통해서 지 자리만 보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놈이 지금 국민들의 노구로 월급 받아먹고 있어요. 자리 차지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뭉개고 있고, 그러면서 정의 실현은 다 물 건너가고 국민들 마음은 타들어가서 잠도 못 자는데 그 국민들 주머니에서 세금 뜯어가가지고 지 월급이나 받아먹고 있습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저는 박종준이나 조배숙이나 오동훈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최상목도 똑같은 놈이죠. 다 똑같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오동훈 처장은 정말 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 잘해도 그거 참 용서받기 쉽지 않습니다. YS님, 오동훈은 여수 오동도 보냅시다. 가서 고기나 잡아라. 익명님, 오동훈이 당장 사법 처리해. 콜걸님, 오동님 눈을 보라. 공포에 질린 비굴한. 정도리님, 오동훈 직무태만 직무유기 즉각 체포. 현희님, 오동훈 최혜병 사건도 일절 수사 안 했잖아. 새벽님, 공수처장 참 어리버리 볼 때마다 고구마 100개 먹은 느낌. 박정민님, 저런 인간 줄 알고 공수처장에 앉혔겠죠. 유능한 사람을 그 자리에 두겠어요, 성렬이가? 지금 공수처장이 저렇게 어리버리하게 뭔 일을 하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곰팡이들이 막 피어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45명이 그 앞에 몰려가서 뭐 하겠다는 짓입니까? 또 어제는요,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청 국수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장을 겁박을 해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뒤에 안 좋아? 이게 도대체 정상입니까? 아니, 국가수사본부장을 찾아가서 이철규가 경찰 출신이죠? 네. 경찰 후배한테 너 뒤가 안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 그냥 둬도 됩니까? 현역 그 국회의원이 이런 식으로 가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완전한 겁박으로 들리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 경찰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빛을 보려고, 다음 정부 때 빛 보려고 그래? 그 자리 보존하려고 그래? 그리고 불법 영장을 어떻게 이렇게 집행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 배석했던 한 경찰 간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왜 저희한테 얘기합니까? 저희의 소임은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겁니다. 법원 가서 얘기하십시오. 윤석열 씨 법원 가서 얘기했죠. 없는 절차 만들어내가면서 이의 신청했죠. 법원이 따박따박 다 틀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함구합니까? 이철규 씨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경찰을 더는 욕먹이지 말고요. 본인 얼굴에 정말 침 뱉지 말고 언제까지 찐윤으로 호가호위하면서 본인의 이 알량한 권력이 유지될 거라고 착각합니까? 지금 국민을 보고 정치해야지.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강성 세력 보면서 거기에 기대서 소구해서 무슨 영화를 누리려고 합니까? 이미 끝났어요. 정답이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을 선택할 것이냐, 윤석열을 선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국민을 버렸구나. 윤석열을 위해서.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거기 안에 국수본을 찾아가서 겁박을 하고 헛소리를 하고 이거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진짜. 자기들 스스로도 말이 안 맞아요. 어제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 참 내 생각하고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탄핵 그 소추 사유 가운데 내란죄를 좀 빼고 그냥 이 개헌만 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이제 무효다, 사기 탄핵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란죄를 집어넣어라.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네들이 내란죄를 인정한다는 얘기냐? 그런 뜻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요? 정청래 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법사위에서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 안에 내란죄를 뺐느냐,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에 처하지 라는 듯한 인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쭉 하세요. 일관성 있게. 그리고 내란 수개를 법의 영장을 갖고 가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빨리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가가지고 반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내란 동조, 내란 공범 그런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받을 빌미를 안 주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왜 내란죄를 빼냐,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에요.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선고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가 이렇게 무슨 감상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런 논리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신인규 대표님? 저는 국민의힘 저 의원들 보면 참 인생이 불쌍하고 딱한 게 뭐 논리 모순 덩어리죠. 그러니까 뭐 이 말 저 말 지금 본인들이 뭔 말 하는지도 모를 그러니까 겁니다. 그냥 말이에요. 권력에 예. 취해가지고 헛소리나 맨날 하고 욕만 먹으니까 얼마나 인생 살기가 참 고단하겠습니까만은 왜 그렇게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핵심이 되는 게 뭡니까? 내란죄라는 것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소추 사유에서 지금 빼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까지 다 심리 안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범죄가 1, 2, 3, 4가 있더라도 2, 3, 4 빼줄게. 예. 1만 갖고 할게. 그러면 보통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유를 줄여주니까. 근데 아득불득불을 우겨가지고 내란죄 넣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저 좀 처벌해 주세요. 저를 좀 때려주세요. 거의 뭐 세디스트 같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좋습니다. 그럼 내란죄를 넣자고 하면 동시에 논리일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란죄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형사 절차 진행을 시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또 체포방해하는 건 또 동의합니다. 체포방해하고 수사방해하는 거는 또 동의해요. 그러니까 내란죄는 헌법재판소에서 넣고 형사 절차에서는 체포당하는 것도 방해하고, 그럼 논리가 뭡니까? 이 두 개를 연결하면 뭡니까? 헌법재판을 지연시키자는 얘기죠,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건 뭐 모순도 아니에요. 그냥 바보들의 행진이고 그냥 헛발질만 하고 다니는 건데 그냥 인생이 딱해가지고 저도 한 말씀 보태는 겁니다. 내란죄를 넣자고 주장할 거면 내란죄 수사도 동시에 하자고 얘기를 해야 들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 권성동이라는 자가 지금 원내대표인데요. 이 자가 과거에는 박근혜 처벌할 때, 박근혜 탄핵으로 심판할 때는 검사 역할을 한 겁니다. 소추위원으로. 그때 권성동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뇌물죄, 강요죄 빼자. 헌법재판소 헌법 판단하는 곳이니까 징계재판이고 행정재판 성격이 있으니까 그 형사재판하는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자라고 권성동이가 이미 얘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얼굴에 또 철판 깔고 또 뻔뻔하게 윤상현식으로 국민들 개돼지 취급하면서 아유 7년 전 일으니까 뭐 다 난 모르겠고 그냥 이번에는 내 말이 맞는 거라서 또 우기고 있거든요. 정말 할 말을 잃습니다. 예, 한심합니다. 정말 신인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다 타서 죽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이제 공수처가 무능한 것을 알았으니까 경찰이 또 어느 정도 같이 할 거 아닙니까? 정보망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남동 소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느 지역에 갑자기 헬기가 뜨고 기동대가 뜨고 특공대가 떠가지고 윤석열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려올지도 몰라요. 왜? 윤석열이 지금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잘할 거야 님이 김병주 TV에서 지금 서결이 관저에 없나 봐요. 이번 주 초까지 있었다는데 경찰의 위치 파악하고 있다네요. 그러는데 지금 한남동 소굴만 이렇게 쳐다보고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갈 줄 알았지 놈들아 그랬다가 딱 여기서 그냥 잡는 거죠. 그래가지고 끄집어 나오면 볼만하겠죠. 그거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왜? 오동훈이 안 할 거니까. 예. 경찰 한번 믿어보죠. 그래도 경찰은 이번에 내란죄 수사하면서 자기 경찰청장, 차장 구속시켰어요. 그래도 일단 그것은 평가를 할 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미 변호사님? 일단 넘버 1, 2가 다 구속 기소가 됐고 지금 이제 경무관급 이상 수사여서 검찰이 이제 구속 기소를 하게 됐는데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항하거나 막 이런 움직임은 최소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그 대행을 하는 사람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국면에서 경호처에서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빨리 더 와달라. 그런데 그 요구를 법리검토상 할 수 없다라고 딱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정말 국민을 받드는 공무원의 자세인 거예요. 법리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는 정파에 휘둘려서 안 됩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상식대로 가는 거예요. 국가기관이, 헌법기관들이 그렇게 판단을 내려줘야 그나마 이런 소요 상황이 조금 가라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제일 이 국면에서 제일 신뢰하고 믿는 건 우리 시민들. 그 저력이 없었으면 지금도 계엄 ING입니다. 이미 내란도 후유증을 지금 온 국민이 겪고 있지만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내란 세력은 법을 따르지 않는 거다. 예측됐던 거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어차피 이 세력은 더는 못 버티는 겁니다. 이건 정의도 아니고 사필귀정. 모든 사는 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씨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나마 법원, 헌법재판관 다 이 곳곳에 왜냐하면 의견 내는 거 대단히 저하는 기관들이거든요. 사법부가. 아니 헌법재판관을 왜 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냐. 이게 이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 건데 계속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관도요. 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건 공무집행 방해라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일 집행을 방해하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그나마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주둥이로 흥한 자가 주둥이로 반드시 망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국민의힘과 저 윤석열 패거리들을 보면 정말 본인들이 한 대로 전 다 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둥이로 너무 흥했기 때문에 다 망해버릴 거는 시간 문제라는 것이고, 전 이번에 경찰이 그래도 민중의 지팡이라는 그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마음을 좀 둘 수 있는 국가기관 14만 명의 경찰들이 있거든요. 저는 경찰이 그래도 이번에 잘한 일이 전 3가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경찰들이 왜 이렇게 그래도 이번에 일을 잘할 수 있었느냐라고 본다면요. 그래도 경찰 조직이 국민들과 대민 업무도 많이 하면서 그래도 경찰 조직은 국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 외딴 성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대표적인 게 상관 체포한 것이죠. 그 상관 체포한 걸 통해서 경찰은 본인들의 의지를 보여줬고, 두 번째는 최상목이가 그 경호에 대해 가지고 더 인원을 넣어라 라고 얘기할 때 경찰이 스스로 불복종했거든요. 저 그 부분도 경찰 굉장히 칭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철규 경찰 선배랍시고 나와가지고 주둥이로 흥하면서 주둥이로 망할 때 우종수 본부장이 자기한테 와서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면서 그걸 소위 말해서 면전에서 까버렸거든요. 저는 그래도 경찰이 나름 지금 이 국민의 어려운 마음을 유일하게 달래줄 수 있는 기관이고 충분히 역량도 되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힘 많이 실어주시고 반드시 체포 성공할 수 있도록 저는 경찰과 우리 국민들이 함께 나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늪에 빠진 벚꾸라지님, 지금 관저에는 소굴이죠. 우리는 관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소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없을 확률이 크다. 경찰은 즉시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야 한다. 치졸하고 극악무도한 벚꾸라지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아놀드님, 경찰청은 직접 윤석열 체포 현장 실시간 중계해라. 진킴님, 사담 후세인 토굴 속에서 끌려 나오듯 예상치 않은 데서 체포될지도 그러셨고요. 뽀롱이 아빠님, 사형이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였나요? 그러셨습니다. 하나 더 짚어보죠. 이번에 분명히 이자가 관여가 돼 있을 텐데 조용한 놈들 몇 놈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김태효입니다. 어제 정동영 의원이 이 부분을 제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골드버그 대사에게 계엄 당일 국정원, 외교부, NSC 온갖 관계자에게 다 통화를 시도했지만 일체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통화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계엄 해제 이후 12월 4일 아침 시간에 통화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NSC의 핵심입니다. 윤석열의 뇌수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계엄 해제가 지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버그 대사에게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 행정 시스템이 망가진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경악했다고 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그 사람은 NSC 차장 김태효입니다. 지금도 역시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뇌수 표현이 참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자가 뭔가 개입했을 것 같은데 조용했어요. 일단 김태효는 통화한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윤태효가 계엄 과정에 정말 아무런 역할을 안 했을까 하는 건데 장은미 변호사님, 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외교는 그 김태효와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을 다 정리하는 인사를 보여주면서 김태효한테 둘러싸여서 아주 매파적인 강경한 그런 노선의 외교 전략을 펼쳤던 거. 외교에 대해서 윤석열 씨가 뭘 많이 안다고 본인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김태효의 그림자에 오히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정동영 의원이 어쨌든 통일부 장관이었고 그리고 대선 후보였고 정보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종합해 봤을 때 그런 워딩이 그러면 그런 내용이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 윤곽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면 이건 당연하지만 내란죄에 최소한 방조라라도 입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제된 이후에도 시점도 대단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내용도 구체적이에요. 계엄을 옹호하더라. 그리고 그게 가공하고 돌출적인 지금 사실입니까? 아니요. 지금 윤석열 씨와 그 잔당들의 주장과 일치하죠. 그러면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이걸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돌발적인 마치 돌출적인 일탈처럼 톤다운을 시키는데 아니다. 여기는 모든 대통령실 참모, 고위 관료들 다 함께 했었구나. 그런 흔적들이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이걸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또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래? 요 선까지만 처벌받고 나머지는 무탈했네. 요 정도까지 가담해도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구나.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수사해야 돼요. 내란에 니은자라도 가담을 했으면 전부 특히 고위직일수록 대통령실에 안에 있는 인물들일수록 이 무법천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대통령을 이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김태효 미션은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윤석열이 내란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이 내란 행위가 미칠 외교 안보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아마 사전 리서치 다 했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 내란죄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리가 혼자 하는 스포츠 있죠. 양궁이나 골프 이런 거 탁구 이런 것들이고 축구나 야구처럼 집단 팀플레이 하는 게 있습니다. 내란은요, 팀플레이입니다. 그래서 내란도 내란 수계가 있고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그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혼자 못합니다. 내란은 같이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군 관련돼가지고는 그 군 동원했던 군인들 표면으로 드러나니까 제일 먼저 구속도 하고 구속 기소까지 다 당했거든요. 근데 어디가 지금 숨어 있느냐? 윤석열이를 최근접에서 보고 듣고 하는 대통령실 인사들 내지는 내각의 사람들, 사실 내각보다도 대통령실 사람들이 대통령과 더 가깝죠. 사실 내란 수계와 더 근접해서 이 일을 도모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인데 아직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해서는 한 명도, 즉 김용현이 빼고는 구속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 수사가 지금 공수처의 그 체포영장 집행의 벽에 막혀 있습니다만은 저는 빠르게 이 대통령실 사람들 정진석이부터 싹 다 전 수사해서 내란죄로 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효도 그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일 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초반에 가담했던 군인들 높은 놈들만 계속 이렇게 잡아들이고 그랬는데 우리가 고개를 좀 갸우뚱했던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정진석은, 김태효는, 경호처장은, 차장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계엄에 깊숙이 그렇죠. 내란에 개입했을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두고 있으니 그런 자들을 중심으로 또 다시 제2, 제3의 내란 모의가 시작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수면 위에 일단 둥둥 떠 있었던 내란 용의자들, 피의자들, 그 군 지휘관들 이렇게 망을 통해서 건져내듯이 도려내야 되는 게 1차 숙제였다면 지금 수면 아래에서 숨죽이고 있으면서 달통날까 봐, 탄로날까 봐 저는 의아했던 기사 중에 하나가 정진석 실장이 계엄에 대해서 알고서는 소리를 지르면서 언성을 높여 다퉜다?
이거 누구 발언지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이미 경호처장은 지금 뭐 조지우 경찰청장 등을 뭐 비화폰인가요? 그걸로 안가로 오라고 연락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내란의 동조자입니까? 가담자입니까? 아니면 무관한 사람입니까? 전자일 가능성이죠.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걸 도와준 거죠. 최소한 돕지 않으면 방조라도 하면서 지원해 준 거죠.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치인들한테 비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비서실, 그러니까 비서라 함은 대통령의 눈곽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일체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몰랐다? 말렸다? 아유, 몸이 그게 따로 안 놀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가 내란에 대해서 깊숙이 오랜 시간 모의를 할 때 이 대통령의 눈각이라고 하는 이 비서실 사람들 다 알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란 공모 여부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데 워낙 이게 지금 나라가 개판 5분 후죠. 5분 전도 아니고 5분 후기 때문에 나라 꼴이 지금 말이 아니다 보니까 사방에 지금 내란의 똥들과 내란의 씨앗들이 지금 다 뿌려져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하나하나 전 단계적으로 해서 특히나 이 대통령실 사람들 다 전 내란의 한 몸뚱이로 전 전제하고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HS2님, 김태효 담당 업무, 계엄의 정당성 홍보 및 일본 밀항 담당. 일본 밀항. 설마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다 열어놓고 예. 가야 되는 거의 또라이라고 하잖아요. 이종찬 회장도 친구 아들이지만은 또라이라고 지금 했기 때문에 또라이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또라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열어놓고 경계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영장 집행 시간 언제가 될지 착착 다가오고 있는데 분명히 이번에는 성공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역시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합니다.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민주당의 김현 의원 모시고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지요. 앵커 이제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제가 신인교회 아침저널이라는 프로를 아침에 좀 진행을 불교방송에서? 좀 하고 예. 있는데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꼭 알리고 싶어서 그 또 프로그램이 또 보이는 걸로 하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한번 오셔서 구독도 좀 해주시고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은 방송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군요.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월금 매일 하는데요. 아침 7시 20분부터 9시까지 하니까요. 예.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들어주시면 저도 더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신인규 앵커가 진행하는 아침 저널 우리가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그러면 더 힘이 많이 날 겁니다. 그렇죠, 더 장윤희 힘찬 변호사님. 정어리가 제가 되려고 예. 합니다. 예. 바다 더 깊은 곳으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어리와 함께.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윤희 변호사님, 신인규 대표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